인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얘는 한국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K-팝 가수의 가사 있잖아요. 그걸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건 되게 메인스트림, 되게 힙한 거, 내가 익숙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들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힘겹게 길을 닦아놨는데 그거를 돈을 쉽게 버는 놈들은 콘텐츠가 아니라 뷰티랑 푸드가 지금 돈을 쉽게 벌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뭐 테레비, 세탁기, 뭐 LG전자 뭐 세탁기 아니면 현대차 정도를 알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예 무형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한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이시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또 어떻게 또 이제 경제가 돌아갈지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떤 또 트렌드가 올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또 지금 이게 그 가까운 데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촬영하려고 비행기 14시간 타고. 그러니까요. 와,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미국의 어떤 또 사정도 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실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 여쭤보려고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 준비했는데 어쨌든 좀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시장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근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 한국 주식 시장은 뭐 어땠다? 뭐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줄로 정리하라면은 K의 반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안 좋았어요. 오르지도 않았고 사실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떨어졌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잃었냐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돈 정말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그렇게 희낙락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일부 특정 섹터,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제가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이 두 가지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섹터 쪽에서는 이제 막 엄청난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나머지들 뭐 특히 이제 뭐 대형 우리가 익숙한 곳들에서 좀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죽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들여다봐가지고 쪽집게처럼 고르신 분들은 잘 되는 그런 장세였고요. 제가 왜 반란이라는 말을 썼냐면 K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K 코리아의 이 앞자를 딴 건데 이게 사실 뭐 K 게임, K 컨텐츠, 뭐 K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몇 년간 잘 아시잖아요. 뭐 기생충이라든지 BTS,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도 잘 나갔었는데 그 동안 몇 년간 숨죽이면서 힘들었던 섹터가 화장품이랑 음식료거든요. 음식료는 몇 년간 야 그런 거 누가 투자하냐 성장도 없고 내수만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폄하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사드 미사일 배치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다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간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화장품 업종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K가 붙은 K푸드와 K뷰티가 아주 숨죽이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놈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소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박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의 속성 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둘이 K뷰티하고 K푸드 모두 다 이제는 아시아나 중국이 무대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거 뭐 팔려고 하면은 다 동남아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한테만 팔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걸 좋아하면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해적판으로 봐가지고 돈을 안 벌게 해줬다. 근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매력으로 인해서 뭐 라면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이 인디 화장품들을 무지막지하게 구매를 해주니까 이 아주 안 좋았던 시황에서 아주 좋았던 시황으로 거듭난 그래서 제가
K의 반란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두 섹터 쪽의 어떤 실적이 뭐 유의미하게 폭발적으로 올해 네. 막 많이 유독 늘어난 건가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아마 부익남 TV에서 혹시 부동산에만 집중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몰랐던 그런 기업들. 화장품 하면 뭐 아모레퍼시픽 아니야? 예를 네. 들면 또는 뭐 K푸드 하면 뭐 농심 아니야? 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주식들이 아니라 아예 몰랐던 혹시 실리콘2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실리콘2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유명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을 네. 가져다가 자기네 홈페이지나 자기네 유통망을 통해서 외국에 팔아주는 일종의 중개상이에요. 온라인 중개상.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작은 브랜드 하나하나를 컨택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실리콘2한테 연락을 해서 나 K뷰티면 다 좋으니까 네가 좀 골라줘 하니까 이 유통 단계에서 상당한 마진을 챙기면서 이 주식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서 조단위 회사가 네. 돼버렸고요. 이 음식을 파는 K푸드 쪽에서도 농심이 아니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우양이라고 하는 핫도그 파는 회사. 네. 미국의 핫도그는 이렇게 빵 사이에다 소세지 끼운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K 핫도그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더 맛있잖아요. 뭐가 막 많이 붙어 있기도 네, 하고 튀겨가지고 네. 감자도 붙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파는 회사들이 네. 엄청나게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와 실적이 동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탕후루 유행하듯이 외국에서 이제 뭐 일종의 선진국 경제 대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께 그렇죠. 유행하면서 그렇죠. 확 그렇게 실적이 나온 거네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왜 유행을 한 거죠 올해? 그게 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 네. 배경은 알 수 있는 게 옛날과 이제 달라진 이 소비 습관. 우리가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 또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네. 자제분은 아마 뭔가 뭐 탕후루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그냥 뭔가 찾아봐야지 아니면 친구들이 먹으니까 이렇게 소비를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인기를 끄는 거, 유튜브 쇼츠에서 나오는 뭔가 거를 핫한 거. 그렇죠. 네. 그 트렌드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 트렌드가 빨리 움직인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도 그 일종의 알고리즘만 잘 타면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의 슈퍼스타들이 뭐 불닭볶음면 먹고 핫도그 먹으면서 뭐 챌린지 찍고 네. 하다 보니까 그 해시태그를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고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 원래 생각해 보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야죠. 네. 거기다가 현지 지사 세워야죠. 유통망 백화점이랑 뭐 협상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틱톡만 뭔가 잘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우리 줘 하니까 그냥 보내주니까 유통 채널도 짧아지고 광고비도 없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의 구매력하고 우리나라의 상품군을 봐야 되는데 K뷰티도 인디라 그랬고 K푸드도 조금 잘 모르는 거 또는 우리가 볼 때는 라면 같은 거는 사실 싸구려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먹을 음식인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힙한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특이하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 라면이 1,000원이고 뭐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먹으면 2,000원, 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2만 원에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음식이 2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라면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500원에 1,000원에 팔던 걸 네. 거기 가서 5,0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광고비도 안 들고 판매하기도 더 쉽고 더 비싼 가격에 파니까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팔거나 과거에 이제 힘들게 중국이나 동남아 갈 때에 비해서는 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약간 파스타 같은 거네요. 이탈리아에서 되게 싸게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먹는데 우리나라 오면 한 2만 원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엄청난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순이익이 좀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탕후루로 생각해 보면 네. 반짝 유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SNS라는 게 이제 워낙 빠르니까. 맞아요. 실제 그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살아보시면은 뭔가 여전히 막 그게 되게 큰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핫도그라고 해보면 그 핫도그라는 품목을 이제 미국에서는 콘도그라고 하는데 네. 이 콘도그라는 게 앞으로 계속 유행을 할까? 뭐 불닭볶음면을 더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K뷰티하고 K푸드가 여전히 이 기업단에서 주가 말고 기업단에서 성장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일본 음식 또는 뭐 중국 음식하고 한국 음식 이런 걸 비교를 해보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은 이미 일반 명사화가 돼 있고요. 네네. 다 알아요. 스시가 뭔지 압니다. 근데 그들은 김밥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네. 일본 음식점은 있어요. 그럼 일본 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동 전문점도 있고 뭐 스시 전문점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거든요. 근데 한식 전문점이면 BCD라고 북창동 순두부가 제일 잘 나가는데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순두부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BCD라고 하는 게 순두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리안 푸드니까 거기 가면 무슨 계란말이도 팔고 순두부도 팔고 갈비도 팔고 잡채도 팔고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한식
뭐 아니면 한국 뷰티 브랜드가 뭔가의 특정 카테고리를 형성했다기보다는 힙한 장르 정도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잘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그들 삶에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가는 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아직 이제 뭐 뭐랄까 이 젊은 층한테 약간 핫한 음식으로 약간 떠오르는 정도, 맞아요, 약간 맞아요. 핫한 화장품 정도. 그 뷰티도 그렇고 푸드도 그렇고 K-뷰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틱토커들이 아 이거 K-뷰티인데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요 정도 이제 광고하면 따라하는 정도인 네. 거고 자기네들이 매일매일 바르는 화장품이 K-뷰티로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령한 건 아니네 안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네. 잠재력이 풍부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K-푸드 한식을 언제 먹냐고 하냐면 이 데이트할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김밥 데이트할 천국 가는 때- 거네?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데이트할 때 김밥 천국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렇지. 이탈리안을 간다라든지 네. 김밥 천국 그냥 평소에 먹는 음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특별한 거야 한식이 아직까지는. 네네. 그 얘기는 걔네들의 이 본질적인 삶에 침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 K-뷰티나 K-푸드 회사들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성장력이 훨씬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뷰티는 좀 따로 떼고 푸드는 사실 어떤 그 음식 문화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 실적하고 이렇게 연결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그냥 드는 게 거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이런 게 또 네.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지금 상품 뭐 아까 말씀하신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식음료를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대체가 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거고 투자를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불닭볶음면은 따라서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미친 듯이 매운 음식을 그냥 먹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많거든, 다른 그건 데도. 틱톡으로 네. 흥행을 못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음식이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한식의 이 식자재들이 아예 뭐 성장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면 제가 대상이라는 회사를 대상.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가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일종의 장류, 소스류를 많이 만듭니다. 네. 그럼 우리는 뭐 제일제당도 유명하지만 대상 청정원이라고 하면 뭐 설탕이 됐건 고추장이 됐건 한번 그냥 쉽게 집을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브랜드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브랜드 전용으로 만드는 걸 이 대상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오푸드라는 브랜드로 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해 먹으려고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려고 쌈장을 검색을 했는데 1등이 오푸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모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먹는 브랜드구나. 그러면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겠다. 맞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2등, 3등으로 내려서 제일제당 이런 걸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정원이 오푸드로 바꾼 거더라.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사실 일반 식자재를 팔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식은 얘네 식자재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어. 믿고 먹을 그렇죠. 만해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그 기초 뭐 원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거 한국 걸 써야지 또 약간 코리안 푸드라고 그렇죠, 말을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약간 원산지 개념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닭이라든지 네. 뭐 채소라든지 돼지고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한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농산물을 먹게 네, 되겠죠. 약간 소스류나 뭐 이런 네. 것들 위주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라면을 많이 먹나요? 미국에? 그게 이제 미국인이라고 통칭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인종에 따라 달라요. 네. 그들이 이제 제가 LA에 거주를 네. 하고 있는데 LA에 가장 많은 인종이 백인이랑 흑인이 아닙니다. 멕시칸이 멕시칸.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흑인이 제일 적어요. 아시안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라면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에서 자다 보면은 냄새가 뭔가 킁킁킁 하다가 이제 잠이 딱 깨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 라면 네. 누군가 한 명이 주문하면 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다 먹어야 돼. 네. 근데 제 옆에 우연히 백인 아저씨가 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냄새에 깬 거야. 대한항공을 탔으니까. 그랬더니 냄새만으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하나 달라라고 스튜어디스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먹어보더니 한 2젓갈 먹더니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다. 아, 맵다. 자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라면이라는 걸 들어는 봤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계기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여자친구는 중국인이래요. 미국에 사는 중국인. 네. 그래서 항상 매운 걸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런 걸 보면 미국 전체가 뭐 라면을 먹는다. 뭐 핫도그를 먹는다,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너무 시장이 좁아지겠네라고 걱정할 필요가 또 없는 게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주가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 네,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훨씬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요통망 하나만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는 충분한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내수 기업들 정도라면 네. 외국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활로만 뚫리기만 해도 사실 시장은 뭐 2배, 3배, 5배 정도를 볼 수 맞아요.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좀 약간 많이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은 뭐 주가가 괜찮다고 보세요? 그게 이 방송 시점이 중요한 건데 네. 사실 한 몇 개월 전, 한 3개월 전에 이 방송을 찍었더라면 네. 제가 좀 고평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올라갔을 때. 네. 네. 그때는 K-뷰티, K-푸드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만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K-뷰티나 K-푸드에서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기업들 현재 주가에서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뷰티니까. 네. 뷰티는 뭐 저도 뭐 이제 남자니까 잘은 모르지만 네. 이쪽은 브랜드가 훨씬 강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번 자기한테 맞으면 계속 맞아요. 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냥 음식이랑 좀 다르니까. 네. 그럼 이쪽이 훨씬 더 좀 유망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단계까지 가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진 못했거든요. 네. 어떤 인디 브랜드들이나 아까 얘기를 했던 실리콘 투어 같은 그런 유통 업체들은 잘 팔고는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미있는 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 한번 K-뷰티가 좋다는데 발라볼까? 라든지 입술 한번 요거는 내 피부랑 크게 관련은 없는 거니까 한번 발라볼까 정도인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는 너무 큰 수혜가 되고 있는 거라서 주가가 오른 건데 여기에서 그들의 메인스트림까지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멀고요.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중국에서 그 화장품이 막 이제 떠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매출도 늘고 막 주가도 올랐었던 거는 네. 결국에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선택을 받은 거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선택을 받는 계기는 그러니까 문화, 어떤 뭐 드라마, 영화 뭐 이쪽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좀 메인 주류가 되면 네. 나도 한국인처럼 이렇게 좀 꾸며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뷰티가 중국에 나갔던 거, 동남아에 나갔던 거, 그리고 지금 미국에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 K 콘텐츠의 후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어. 그게 이제 넷플릭스, 뭐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K 콘텐츠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들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정말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힘겹게 길을 닦아놨는데 그거를 돈을 쉽게 버는 놈들은 콘텐츠가 아니라 뷰티랑 푸드가 지금 돈을 네. 쉽게 벌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라든지 이 인종이 우리나라랑 상대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까지 빨리 갔던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화장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네.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의 화장도 모를 수 있지만 그거 보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포인 네. 여자분들 교포 보면 화장. 네, 네.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랑 90년대 화장하던 그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 되게 막 계속, 진하시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미국에서 적응하는 화장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아예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컨텐츠 뭐 어떤 뭐 문화 이런 게 또 앞단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뭐 제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는 어쨌든 뭐 K-팝 해서 이제 아이돌 문화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여전히 어떤 뭐 인기도 많은지 아니면 아직 뭐 마이너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지 현장에서 K-팝은 어때요? 제가 현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10년
10년 전에 듣던 음악 그냥 듣는 거라서 네. 그거 잘 모르고 애기들도 없어요. 저는 애기가 있으면 케이팝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통 보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초등학생 정도 애기를 네,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현지 학교를 다 다닌단 말이죠. 인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한국말을 할 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팝 가수의 가사 있잖아요. 그럼 해석해 그걸 줄 수 해석해 있고. 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말로만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야, 얘 여기 이거 자료 올라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인기가 엄청나대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그들이 구매력이 있진 않죠. 초등학생, 중학생은. 네. 근데 10년, 20년 아마 지나게 되면 그들이 구매력 있는 30, 40대가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K, 코리아라고 하는 건 되게 메인스트림, 되게 힙한 거, 내가 네. 익숙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동부 사람들하고 서부 사람들하고 아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람들을 비롯한 동양인에 대한 인식 차이거든요. 네. 미국의 동부의 사람들은 동양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전에 왕따도 많이 당하고 힘들게 성장해왔던 거고요. 근데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에 3분의 1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인스트림이니까 이 한국인에 대한 어색함? 뭐 이런 이질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K푸드, 북창동, 순두부 이런 데 자주 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10년, 20년 지나면 동부, 서부 가릴 것 없이 이 한국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한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길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액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진출의 용이성은 지금이랑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조업 뭐 이제 뭐 반도체 국가 뭐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네. 일종의 약간 그 소비자들이 사는 그런 뭐 간단한 물건들 뭐 그렇죠. 음식들 이런 것들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 앞으로 그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 뭐 테레비, 네. 세탁기, 네. 뭐 LG전자, 뭐 세탁기, 아니면 현대차 정도를 네. 알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예 무형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한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